반갑습니다. 민콩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제가 본 게 있는데요. 고등학생이 하루 100만 원을 파는 배달 식당에서 고등학생 혼자서 매출을 찍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생각나서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고등학생이 100만 원 찍는 건 금액으로 말한다면은 대단한 일이죠. 요령도 좋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매출을 많이 찍으니까. 근데 그걸 보더니 제 아들놈도 그걸 보더니 되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식당을 좀 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주방을 오래 봤던 사람이니까 그 영상에서 이제 주방을 싹 카메라가 돌아갈 때마다 유심히 보면은 그 고등학생이 주방 음식하는 거에 대해서 뭘 배웠겠어요.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청소도 당연히 안 돼 있을 거고, 그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청소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요. 정리도 물론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당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고 잘 못하세요. 그냥 이 메뉴를 창업을 할 때, 식당 창업을 할 때 메뉴를 구현해서 판매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지 그 뒤에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예 머릿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친구는 배달의 민족에 대한 어떤 루트와 그런 요령을 익혀가지고 계속 배달이 일어나게끔 만든 거죠. 보면은 전기레인지 5대인가 놓고 오다가 들어오면 냄비에다 물 붓고 소스 넣고 떡 넣고 끓이다가 통에 넣어서 엔터백 때려가지고 그냥 배달을 보내주는 거죠. 그 컴퓨터 맞추고. 지금 외식업이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형태 자체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질 만큼 아무나 창업할 수 있는 게 지금 외식업 현실이죠. 이거를 슬프게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시대의 흐름으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어떤 온라인의 마케팅만 좀 안다면 그냥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외식업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앞으로 어떤 식당들을 선호해서 갈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스스로한테 했을 때 배달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배달 시장의 그 커짐이 개인별 매출의 어떤 상승이 아니라 배달 시장을 하는 사람들의 수의 증가라는 거죠. 지금 간단하게 매출 내는 장면을 보고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자극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좀 멀리 알고 있는 그 친척 중에 한 친구가 한 1년 전쯤에 배달 식당을 손을 댔다가 아주 큰 낭패를 봤습니다. 거의 한 1억 원 돈을 날렸어요. 왜냐면 프랜차이즈의 말에 꼬여가지고 어떤 프랜차이즈, 나쁜 프랜차이즈죠. 그 프랜차이즈 본사는 되게 큰데 그 아들놈이 그 자회사를 만든 거야, 프랜차이즈를. 그래서 그 브랜드 시작하자마자 하는 브랜드를 그 친척한테 넣어준 거죠. 그런데 제가 가서 딱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가서 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손해배상을 받아라, 그러고 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외식업의 어떤 동향이 그렇습니다. 그 식당이라는 건요, 그냥 내가 찍어내서 파는 음식을 파는 것도 움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외식업, 우리 외식업자들이 고객이 찾아와서 먹는 음식이든 배달을 하는 음식이든 뭐 노하우가 있는 음식을 고객들이 먹기를 바래요. 고객들이 아마 그런 장면을 보면 다소 실망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실망스러우니까요. 음식이라는 거는 어떤 그 레시피하고 이런 것들 배워서 그 주인이 숙달을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계속 연습하고 숙달하고, 거기에 레시피가 우리 불에는, 거기 들어가는 레시피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불에는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냄비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에 따라서 음식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시피는 뼈대일 뿐이고 나머지 조리에서 완성되는 그 음식은요, 그 많은 그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만들어낸 그 행위자 자체가, 조리사가 노하우를 갖지 않으면 음식은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걸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꾸 음식이 제품 소스화 되는 거죠. 소스화 되고 또 돈을 더 매출도 올리기 위해서 간단 조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음식을 완성하는데 10가지 조리 과정을 2가지로 줄인다던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겠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장점이라면 스피드하고 일관된 맛을 내지만, 단점이라면 맛이 다 똑같아지겠죠. 차별성이 없어지겠죠. 차별성이 없어지고 건강에 이롭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 예전엔 육수를 내려면 야채와 고기를 냈지만 지금은 다시다를 넣으면 끝이거든요. 건강에 좋겠어요? 다시다가 건강에 나쁘다는 증거는 없지만
좋아진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저도 다시다 쓰고 있지만 어쨌든 다시다 전체 재료가 다시다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그래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정성과 음식에 관심을 두고 음식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앞으로 내가 끌고 가는 식당에서만큼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주제 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었는데 학습과 연습이라는 주제로 썼었거든요. 지금은 외식업들이 다 학습을 해서 다 외식업을 하려고 해요. 그냥 배워서 그냥 바로 외식업을 매출 낸 대로 투입이 되는 거죠.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을 받고 전투에 집어넣는 거예요. 걔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신병교육대에서 전투에 바로 신병교육 받은 사람이 전투에 임하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까요? 학습을 했으면 연습할 시간이 필요하죠. 골프를 프로한테 배웠어요? 골프를? 배운 그 사람이 프로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연습이 필요하죠. 골프를 제가 한참 열심히 쳤었어요, 그 전에. 이제 그 필드에 나가는 날 전날 또 그래도 이제 또 연습을 이제 좀 배워야 된다고 가서 프로한테 조금 연습을 듣고 가요. 얘기에 대한 내 단점을 얘기를 듣고 교육을 받고 가는 거죠. 학습하고 가는 거죠. 학습하고 그 다음날 가면요 더 못 쳐요. 오히려 그냥 나 혼자 연습하고 가는 것보다 더 못 쳐요. 왜냐? 생각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학습한 걸 자꾸 거기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사실은 골프를 치는 사람, 잘 치는 사람들은 그 앞에 섰을 때 뭐 오래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 몸이 가는 대로 치는 거죠. 왜냐? 수많은 연습에 의해서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치는 겁니다. 그게 학습에 의해서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프로한테 배운 사람들은 다 잘 쳐야죠. 뭐 연습만이 살 길이잖아요. 연습만이. 식당도 아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매출내는 고등학생을 보고 흉내냈다가는 정말 큰 꼴을 다칠 거예요. 만약에 100만 원 내는 매출을 내는 그 고등학생처럼 지금 정말 매출을 발생을 시켰다면 지금 이 식당은 잘 될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거를 보고 따라했는데 100만 원을 매출을 내서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더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내가 한 가지 방식으로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방식을 또 적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망했거든요. 이게 한번 이렇게 그 학습을 하고 나니까 그 방식을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경험치를 얻었기 때문에. 경험치를 얻는 거는 약간 약도 되고 독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등학생처럼 100만 원 내는 매출 흉내를 내가지고 매장을 낸다면 지금은 잘 될 수 있지만 그 돈을 몽땅 버는 돈을 몽땅 더 투자해가지고 더 큰 사업을 했을 때 분명히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뭐 거의 100이라고 봅니다. 진짜 장사를 장사 뒤지가 아니고서는 저는 실패 확률 100이라고 보거든요. 100이라고 말하면 또 욕하겠죠? 99.9%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학습과 연습에 대해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학습과 연습에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시고 학습을 하셨다면 반드시 연습을 하셔가지고 학습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다행히 지금 1000명이 오픈한다면 950명 정도는 학습 가지고 오픈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1000명 중에 50명 정도만 연습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 상위만 0.1% 정도는 완전 연습의 달인들이 오픈하는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 하셔가지고 오픈하시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신다면 0.5% 안에 드는 거죠. 1% 안에 들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겠죠. 그걸 보고 제가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식당 성공의 카페 가입하시면 제가 자료도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좋은 정보들을 모아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 식당 성공의 카페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